때문에 이혼하는 거, 그리고 못 사는 거 저는 은근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이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해요. 뭐 이런 경우 이제 뭐 돌연변이가 혹시 있나. 피디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죠? 할 거죠. 그럼 여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그럼 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꼭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깐깐하게 보지 않는데 상대 측 부모님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인성이 뭐 될 수도 있죠. 피디님은요? 뻔하게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또 뭐. 압구정은 참 일관됐어요. 막내는요? 아직 아직 애기라. 우리 왕 PD님은요? 저도 인성 같이 살아야 돼요. 인성. 결혼을 할 때 집안을 꼭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잖아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4가지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그 집안의 종교와 제사 문화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죠? 일례로 재혼회원 중에 여자가 기독교, 남자가 무교였는데 연애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애한 거야. 결혼을 딱 했는데 이 집안의 제사가 5개예요. 제사할 때마다 여자가 절을 안 해. 기독교였기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계속 마찰이는 거야. 왜 절을 안 하냐? 절을 해라. 아버님,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제사는 솔직히 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사할 때마다 분란이 일으켜져서요. 결혼 3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어려운데 종교의 자유도 어떻게 막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불교고 내가 기독교야. 둘이 만났어요. 그럼 각자 종교를 그냥 존중해주고 서로 터치를 안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한쪽에서 거기 그만둬. 내 종교로 옮겨. 이러거나 강요를 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절대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쪽이 기독교였는데 네. 반대쪽 집안이 불교여가지고 바꾼 적 있어요? 아니요, 바꾼 건 아니고 네. 시어머니한테 좀 믿고였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또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거잖아요. 사상이잖아, 사상.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종교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쪽을 만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내가 워낙 뭐 아주 심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뭐 무교까지도 수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집안대대로 기독교인 집안은 같은 종교의 분을 만나는 게 조금 더 마찰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무교고 내 와이프는 기독교야. 나는 집에서 주말에 애들하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주말마다 교회를 가자 그래. 난 너무 괴로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1조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 아시는 분은 이제 와이프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월급에 이제 몇 프로를 떼서 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 꼴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기독교에도 뭐 갔다가 11조를 내든 뭘 하든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해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인성입니다. 부모님 무조건 인성 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집안의 형제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 그리고 못 사는 거 저는 은근히 많이 봤어요. 제 아는 지인도 왜 예전에 엄마들 시집살이 엄청 하잖아. 뭐 신우들한테 그죠?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우울병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막 신우 많은 집은 해주지 마세요. 너무 간섭이 심하거나 너무 잔소리가 심하거나 뭐 이런 집안은 사실 힘들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사례 같은 거 보면은 그 집안에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집안에서 일을 안 해. 무직이야. 근데 사업한답시고 계속 돈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장인 장모가 해주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 뭐 누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돈을 줘서 그 집안까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형제 간의 관계 우애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이 오빠를 존중해주는지 뭐 남동생이 있으면 남동생이 형으로 존중을 해주는지 이런 여부도 봐야 되고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 형제가 둘이면 큰 형의 와이프와 작은 아들의 와이프가 서로 안 보고 사는 케이스도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서로 또 경쟁하더라고요. 저 아는 언니도 안 보더라고요. 안 맞으니까. 남이잖아, 남남. 그렇게 해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채무입니다. 빚까지 봐야 한다고요. 부모님의 빚 혹은 형제의 빚이 내 배우자에게 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혼할 때 말 안 하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거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못 사는 거죠. 이게 채무를 계속 안고 가는 거는. 말 안 하고 결혼하는 거는 사기 결혼은 아니에요.
비슷한 거죠.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왜냐면 나한테까지 굳이 피해가 오지 않고 거기 선에서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배우자가 하다 못해서 이제 못 막으면 그게 이제 집안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식이 있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걸 침범해버리면 가족이 같이 몰락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랑하면은 이런 빚 정도는 감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감안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제 주변 지인의 사례인데 이제 집이 되게 부자인데 형제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땅을 다 나눠줬어 이분이. 가족들한테 뭐 5,000평씩 나눠줬는데 이게 다 공동 명의로 되다 보니까 뭐 여기 중에 셋째 딸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죠. 나머지 다 엮여있던 게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다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다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5가족이 다 몰락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뭐 공동으로 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 전에 뭔가 이거를 분리를 좀 시켜놓던가 빚도 좀 분리를 시켜놓던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끌고 오지 않는 거, 결혼 생활까지. 상대 부모님의 채무를 어떻게 사나요? 물어보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빚이 있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감당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어 한 1, 2년이면 끝날 빚이야.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2년이면 끝나.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집장만의 빚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집장, 그거는 빚이 포함이 안 되죠. 그건 어차피 둘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같이 갚아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배우자 외에 부모님의 빚까지는 내가 짊어질 수는 없잖아, 사실은. 이게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땐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하고 한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빚이 졌어. 그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감당할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빚을 안고 오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4번째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뭐 이것만 따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부모님의 노후 대비 문제입니다. 노후 대비 문제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부모님의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시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어떤 분들도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다고 결혼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공유를 하고 그 사정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결혼을 하라는 거지.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죠, 당연히. 그럼 다 결혼 세상 사람들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고 나중에 닥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이거는 반드시 뭐 확인해야 될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의 병명, 유전으로 내려오는 뭐 병력들이 있는지. 제 지인 중에 뭐 이모가 4명인데 이모 3명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이제 집안에 암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것도 대책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 내가 배우자를 얻었는데 평생 건강하게 안 살고 싶어요. 배우자가 아픈 것만큼 진짜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건강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돌연변이가 혹시 있나, 집안 내력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도 계세요. 예전 분들은. 왜냐면 그게 또 유전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이 있으면 걸르라는 뜻이 또 아니고요. 사랑하는데 뭐 병력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다 아픈 건 아니니까 그래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대비할 수도 있고 뭐 음식이라도 조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디님, 요새 이혼을 다루는 예능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일명 도파민 예능이라고 하는데 피디님이 나한테 꼭 보라고 한 거 있죠? 그 얼굴의 시어머니요? 그거 보셨어요? 봤는데 진짜 어질어질하던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상 이혼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그린 사연인데 한 유명인 부부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부 갈등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 연애 4개월 만에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인사를 하라고 해서 갔더니 이름이 예를 들어 민경이다. 그럼 이제 남자한테는 야 너는 올라가 있어. 민경이랑 얘기할게. 그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여자분이 2시간 동안 압박 면접을 이제 당한 거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수치다. 나 너가 너무 싫어. 너는 내 아들을 뺏은 도둑고양이야. 니네 엄마는 뭘 배웠길래 널 그렇게 키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죽음까지도 생각하고요. 이혼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똑똑한 시댁살이를 본인도 당했던 거지. 대표님은 보시고
어떠셨어요? 안타깝죠. 첫 만남부터 징조가 보였잖아, 고부 갈등에.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잘 알아채려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을 어떻게 잘 알아채는 게 있나요? 있죠. 결혼 전에 상대방의 부모님의 어떤 유형인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친범형. 그런 거 있잖아. 니네 집 우리 집이 어딨냐? 가족이면 다 하나야. 이런 유형들은 있잖아. 가족의 단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말마다 시부모님하고 보내야 되고 시댁하고 보내야 되고 시누이하고 보내야 되고 이런 경우 너무 피곤하죠. 자주 만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의무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운함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감으로 쌓일 수밖에 없겠죠. 제 아는 지인의 이야기인데 남편이 의사고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개입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라도 광주에 계시는데 결혼 생활한 지가 15년이 됐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 2번 빼놓고 금요일마다 집에 오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날 되면 어머님이 좋아하는 칼국수부터 해서 뭐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썩어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지, 이게. 오시면은 뭐 해요? 오시면은 그냥 뭐 누워있거나 식사하시거나 며느리가 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주말마다 온대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남편분은 뭐 하세요? 남편분은 그냥 같이 역시 우리 자기가 해주는 게 맛있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올 때는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가족을 보면요. 가족 간에 돈독해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언뜻 보면 되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다 혼자 감당해내야 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힘든 거지.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점차 이게 관계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돼서 독립적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가족이어도 자주 만나다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보이게 되고 서운한 것도 보이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이가 점점점 또 멀어질 수도 있고 더 불편해지는 거야.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줘야 돼, 가족 간에도. 너무 자주 보면 안 좋아. 두 번째, 통제형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야, 니네들 어른 말 들어야 잘 산다. 내 말 들어야 돼, 무조건 니네는. 이렇게 멘트가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300%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결혼할 때 가구나 살림들 알아보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내가 어디 잘 아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가구 하나 숟가락 하나 냄비 사는 것까지도 시어머니가 옆에서 일일이 다 참견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몇 년 살아야 된다. 아이는 뭐 어디서 키워야 된다. 라고 해서 마치 이제 본인의 자식처럼 이렇게 또 치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돈을 주시니까 참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돈도 안 주시면서 참견만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식도 내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으면 독립을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아이로 남아주길 바라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미성숙형. 쉽게 말해서 어른이잖아요. 근데 어른스럽지 않은 거야. 대표적인 특징이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지. 배려가 없이. 뭐 예를 들어 며느리가 뭐 감을 사갔어. 아유 고맙다 뭐 이런 걸 사오니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집에 감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걸 사오니? 약간 이런 비매너. 뭐 예를 들어 뭐 스카프도 생일이어가지고 사드렸어. 아 야 이런 색은 나한테 안 어울려. 바꿔 갖고 와. 뭐 이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던 사연이 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식사 자리를 가진 거지. 근데 이제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에서 남자친구의 자랑을 늘어놓은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고 공부는 이렇게 시켰고 막 회상하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엄마 껌딱지가 이제 여자가 생기고 나니까 결혼까지 하고 난 진짜 너무너무 섭섭하다. 나는 이제 있잖아 못된 시어머니 예약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여자분이 이 결혼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파혼을 한 사례가 커뮤니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피디님 뭐라 그럴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집 가서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은요? 난 못된 며느리 예약이다. 나랑 똑같다. 어머니 저도 못된 며느리 될 거예요. 어머니 각오하세요. 나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피디님들이 보시기에 이 여자가요. 잘했다. 너무 예민했다. 어떤 쪽이에요? 여자라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남자 피디님들은 예민한 거야? 잘한 거야? 전 예민하다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시어머니가 좀 분위기를 풀라고 얘기하고 근데 분위기를 푼다고 해서 이런 농담을 하는 엄마라면 제대로 된 엄마인가? 이
여자분도 내용을 많이 안 적으셨겠지만 이런 징후들이 몇 번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징후들을 좀 참고 있다가 이제 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쌓여서 이거를 파혼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고부 장서 갈등을 부르는 결혼 상대 부모 유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 마음먹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부모의 유형이 어떤지를 꼭 체크해봐야 되고요. 배우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 저는 진짜 영순위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부모님이 기질이 보인다, 이런 유형이다 그러면요, 그냥 끊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